안녕하세요. 아이캔 78회 TAT 1급 우리 법인세 관리 파트 이번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해보실 텐데요. 반드시 어떤 거 바꿔야 된다고요? 회사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빨간 색깔 글씨로 회사 변경 꼭 확인해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먼저 수행해 주시고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지민산업이에요. 지민산업은 중소기업으로 우리 관련된 자료들 참고해서 법인 세무 조정을 수행을 하는데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번 회차에는 감가상각비, 기업 업무 추진비, 가지급금 인정이자 기부금, 가산세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연간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5개 세트가 무겁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해서 78회 기출문제는 법인 조정 쪽이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조금 중급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까다로운 조정 명세서가 없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조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당연히 기출문제니까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는 이론과 실무를 합해서 7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 확실히 풀어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에서 관련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료 1번은 건물과 기기장치 주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료 주어진 거 그대로 우리 프로그램 속에 내용을 입력해 주십사라는 과거의 기출문제들 많았죠. 요거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보시고 쭉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 1번과 주 2번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여기 주라고 써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공장 건물인데 쭉 취득금액부터 넣어주시고 주 1번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장 건물 용도 변경 개조를 위한 비용으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나 회사는 전액 비용 처리했다.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라고 제시하고 있는 주인데요. 이 주 1번을 읽으셨을 때 느낌이 오죠. 우리 고정자산 등록할 때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 입력하는 란 공부했었죠. 저와 함께 본문 따라하기 할 때. 네, 거기에다가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걸 비용 처리했다라는 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여기서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기장치 같은 경우는 포장기 제조 쪽에 쓰이는 거 쭉 넣어주시고 주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법인으로서 감면세액을 1,272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왜 툭 튀어나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그 상각 범위액으로 봐서 우리 왜 공부할 때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공부하셨잖아요. 이 신고 조정 사항으로 넣으실 수가 있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어디서 시임 부족액이 나오면 그거 조금 체크하라는 거라 제가 이번 회차에 좀 어려운 거는 요거 별표 5개. 즉 중소기업 특별세액 적용받는 법인은 시임 부족액이 나온 부분을 신고 조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 좀 챙겨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내가 풀기에는 저 주 2번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었겠구나 라는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감가상각 공부할 때 우리가 100원만큼 결산에 넣었어요. 그런데 한도액이 80원이에요. 그럼 20만큼 우리 송금불산입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한도가 120인데 우리는 100만큼밖에 회계 처리 안 했어요. 그럼 20은 시임 부족이잖아요. 못 넣잖아요. 왜요?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하지만 지금 주 2번에서 읽은 그런 내용에 의해서는 신고조정 사항으로 시임 부족액을 넣을 수가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내 거, 나만의 줄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 100점도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가 매번 쉬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수험생에게 좀 차별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단기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1번에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건물하고 기기장치만 보고 판단하시고요. 우리 작성하시는 순서는 수행과제 순서대로 1, 2, 3, 4 가시면 돼요. 1번 감가상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을 각각 등록하시오. 각각 등록하시고요.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된 자료는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입력할 걸. 위에 주어져 있는 표 최대한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여시면 위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끌려 들어오고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여기에서 이제
시임 부족액이냐 아니면 한도 초과액이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여기서 세무 조정을 합계 등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개별 자산별로 즉 기계와 건물 따로따로 세무 조정 사항 넣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합계 등록하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여셔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부에 회사를 클릭을 하셔서 회사 이름을 앞에 강의에서 풀어보셨던 주 둘의 테크에서 무엇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민산업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민산업에서 법인 조정을 클릭해 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의 첫 번째 메뉴 중에 감가상각 관련된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엔터 하시면 밑으로 창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자산 두 개를 한꺼번에 화면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맨 위에를 따로따로 세팅하고 하나씩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건물 202번 원래 우리가 쓰는 코드고요. 그다음에 자산 코드는 101번으로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거 그대로 씁니다. 정확하게. 공장 건물이고요. 취득일은 2022 03월 1일에 취득을 하셨습니다. 기초가액은 취득금액 1억 8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정기말 상각 누계액 825만 원 넣어주시면 정기말 장부금액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액법의 내용연수 40년이라고 합니다. 정액법 그대로 세팅된 거 두시고요. 단기상각 범위액이 450이고요. 회사 계상액이 450 이 부분이 단기 회사 계상액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로 한 그 용도 변경 개조 있잖아요. 그거를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번 난에 자본적 지출인 거를 우리는 즉시 비용 처리해버렸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한 걸로 봐서 즉시 상각 자리, 요 자리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액 얼마였었어요? 3천만 원. 요거 하나 챙기시는 거예요. 자, 또한 이거 공장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비 구분 코드에 몇 번으로 들어가요?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정확히 넣나 볼까요? 202번 건물 개정 과목에 101번 공장 건물에 2022 3월 2일 날 취득을 했고요. 취득금액 1억 8천에 상각누계액 825만 원에 단기 상각비 3천만 원을 즉시 상각 의제로 보니까 단기 상각 범위액이 빵원이 돼버렸네요. 하지만 우리는 단기 회사 상각비를 했잖아요.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회사 계상 상각비 없어진 자리에 다시 한번 450을 채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수험생들 많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이 금액만큼 즉시 상각 의제로 보기 때문에 상각 범위액이 다 상각해버렸잖아요. 엄청 큰 금액을 빵원이 돼버려요. 그럼 반드시 이거 고쳐줘야 된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하나가 남았는데요. 업종 코드가 09번이다. 그건 추가사항에 가보시면 이렇게 업종 코드에 08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요사항 가셔서 기계장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번 기계장치 개성 과목 코드 넣어주시고요. 문제에서 포장기를 201번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포장기이고요. 취득은 20230102고요. 취득금액을 기초가액에 8천만 원 넣어주시고 정기말 상각누계액에 3,608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정률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게 공장 속에 쓰이는 포장기이다 보니까 제조 쪽 경비부문 코드 1번 코드로 주어지면 되겠고요. 우리 제조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각 범위액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1980만 7,920원인데 회사에서 생각한 비도 요 금액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회사에서 생각한 회사 감가상각비는 1,820이라고 하니까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1,82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어진 정보는 없으니까 패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2번은 뭐 하라고 했어요? 고정자산 부분 등록하셨으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여셔야 되는데 다음 줄로 내려가면 고정자산 등록은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포장기에 참 추가사항에 번호도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업종 코드 28번 주어진 거 넣어주시고요. 다음 줄로 내려가서 저장하신 상태라고 인식을 얘가 할 거고요. 전체 메뉴 들어가서 네 번째 메뉴 중에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상단부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 누르셨을 때 앞서 입력하신 건물은 정액법이었죠. 정액법 자리에 금액 들어와 있고요.
정률법 기기장치 자리에 금액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정액법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는 상단부부터 쭉 입력하신 거는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요. 우선은 단기 지출액 부분에 수익적 지출 처리한 3천만 원이 즉시상각 의제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금액이 꽤 커졌어요. 그래서 상각 부인액 자체가 2,925만 원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률법 같은 경우 기계장치, 포장기 같은 경우는 시임 부족액 마이너스가 보여지고 있네요. 160만 7,920원. 요거는 여러분이 뭐 고치고 할 게 없고요. 눈으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 닫으시면 저장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 수행과제 3번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열어주세요 라는 거 있어요. 요거 작성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단부에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앞에서 보셨던 건물과 기기장치가 일목요연하게 재무상태표 가액 보여지고요. 상각 범위액 보여지고요. 회사 손금 계상액 보여지면서 건물 같은 경우는 2,925만 원이 회사에서 너무 많이 비용 처리했어 상각 부인액 송금 불산입 되겠죠. 기기장치 같은 경우는 상각비보다 더 적게 회사에서 계상했네? 그래서 시임 부족액이 되는 거죠. 우리 공부 같이 하실 때 상각 부인액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으로 유보로 세무조정 하시잖아요. 더존 스마트에서 유보 발생. 그런데 시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하지만 우리 앞서 문제 어떤 난서 있었어요? 기기장치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시임 부족액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송금 산입할 수가 있어서 요거 챙겨주셔야 돼요. 따라서 상단부에 합계 등록 버튼 누르셔서 왼쪽에 있는 건물만 챙기시면 안 되고 시임 부족액 연결되는 기기장치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자리에다가 먼저 건물부터 챙겨줄게요. 건물 감가상각비 금액은 2,925만 원 하단 있는 거 쓰시고 이건 언젠가는 회사에서 관리하다가 감소되는 시즌에 이제 플러스 유보의 발생 그리고 플러스 유보의 감소 이렇게 없어집니다. 최초니까 1번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송금 산입자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임 부족의 금액 자체를 신고조정 항목으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 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예요. 이 부분 금액은 160만 7,920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유보 발생. 여기는 이제 송금 자리에 유보 발생, 여기는 입금 자리 유보 발생.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자적을표에 유보 발생 증가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제 양수로 들어가요. 플러스로. 얘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증가 자리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송금 산입이니까 마이너스로 표기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자적을표의 증가 자리에 들어가는데 입금 산입 자리에 있는 이 왼쪽 거 송금불산 입금 산입은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자리잖아요. 플러스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자적을표까지 연동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장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조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나면은 법인 조정 서식지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바로 실무 수행 평가가 주어집니다.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 감가상각비 조정면에서 합계표 들어가셔가지고요. 문제 1번과 관련된 거 지금 문제 1번이 감가상각비 관련된 문제죠. 송금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에 건물거 했었죠. 자, 두 번째 26번 문제에는 세무조정 대상 중에서 송금산입 유보 발생 어느 거였었어요? 기기장치, 시임부족액 부분을 송금산입했던 거 그 금액 각각 쓰면 되겠고요. 27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조정면에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105번 자리에 회사 송금 계상액의 2번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의 25번의 답은 무엇으로 들어가면 돼요? 합계 등록에서 요거죠, 여러분, 요거. 2,925만 원 컨트롤 C 답안 25번 란에 컨트롤 V. 지난 시간 강의까지 우리가 24번까지 풀었어요. 자, 26번에는 요거였었죠. 160만 7,920원 컨트롤 C 송금 산입 자리에 유보 발생 컨트롤 V 160만 7,920원. 자, 27번란 같은 경우는 요 창 닫으시고 저장하시고 닫으시고 요 조정명세서 합계표 자리에 2번 동그라미에
합계액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느 자리에 105번 요 자리네요. 커서가 안 가네요, 여러분. 5,270만 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란에 5,27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답으로 산출된 거. 25번. 두 번째 문제는 이 부분이 답으로 산출된 거. 세 번째 문제는 여기 105번 자리 5,270만 원 산출된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평가 문제를 푸른 서식지는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관리 파트는 한 문제 풀고 바로 평가 문제를 푸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어진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가 주어졌는데요. 상당히 많은 텍스트가 보여지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 금액을 끌고 오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수익 금액 자리에 8천만 원 넣어주는 거 챙기시면 되겠고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중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우리가 회계 처리한 기장된 자료에서 자동 반영된다. 끌고 오시면 되겠고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적요 8번 요거 우리가 넣어주신 다음에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적요 8번에 있는 기장 자료가 끌려오겠고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증빙 누락분 접대비와 증빙누락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와 대표이사 개인 사용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증빙 불비면 누가 가져갔다고 봐요? 대표가 가져갔다고 보죠. 따라서 이 증빙 불비는 바로 뭘로 들어가요? 송금불산입으로 우리가 조정 들어가면서 대표이사 상여로 소처분하시죠. 자, 또한 두 번째 거.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거를 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까? 역시나 송금불산이 왜요? 업무하고 관계없는 건데 자기가 지금 개인적으로 쓴 걸 법카를 사용을 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건인 260만 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 두 건 다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증빙 누락한 거 대표이사가 상여로 소처분되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거는 분명히 이제 대표이사가 썼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대표이사 상여 소처분이고 이 두 가지 먼저 캐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에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 판매비와 관리비에 100만 원을 직원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장부 기장 시에는 어머 직원카드인데 법카라고 코드를 걸었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법인은요. 반드시 이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로 그 정규증명이 들어올 때 법카 사용하셔야 돼요. 법인카드. 그래서 직원카드로 사용한 거. 이걸 보통 사람들이 개인카드, 객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법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카드 사용해야 돼. 이것도 또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총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적요 8번 챙겨주는 거 하고요. 요거 3건 챙겨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모두 건당 3만 원 초과했다. 우리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3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되죠. 지금 전부 다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는 의약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다. 자, 수행과제 1, 2, 3, 4 순서대로 가시는데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면에서 을표 가셔가지고 경조사비 등 코드 몇 번으로 8번으로 적요 코드 먼저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부가 끌려 들어오고요. 두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을표 보시고 순차적으로 요거 두 번째에서 챙겨줬던 세 가지 사례들 40만 원, 220만 원, 100만 원 챙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명에서 이제 갑주로 넘어가셔서 한도 초과된 거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제거되는 부분들 요 200만 원과 220만 원과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같이 만나보시고요. 각 건별로 세무조정할 때 합계 등록 버튼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전 스마트이 프로그램 여셔가지고요. 법인조정 메뉴 중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원 메뉴에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열어주시고 을지 먼저 작성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요부터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조사비 등 설정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등에 몇 번 코드 걸어라. 8번 코드 걸어라. 여기도 현금적의 대체적의 8번. 요거가 주어졌고요. 이 코드가 걸린 금액들이 이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자료로 들어올 것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부에 새로 불러오기 하면 방금 거셨던 8번 적요까지 끌고 오면서 자료가 들어옵니다. 삭제 후 불러오기 눌렀더니요. 이렇게 350만 원 지금
8번 자리로 코드가 걸려 있었던 거, 8번만 걸려 있었던 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자, 5,41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수익 금액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원래 이 수익 금액 자체가 조정 후 수익 금액에 그 수익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돈 중에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8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8천만 원이 빠지면서 여기 8천, 여기 8천 빠진 금액. 그래서 둘이 합해진 금액이 처음에 불러왔던 수익 금액이 합계 자리에 밀려가서 산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챙겨줄 거, 제거 첫 번째 거 있죠. 6번에 있는 거, 사적 사용 경비. 우리 증빙불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개인 용도로 썼던 거 하나 있었죠. 그럼 여기에 금액 두 개를 더해서 쓰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증빙불비는 40만 원, 대표자 개인이 쓴 거 220만 원, 두 개 합하면 260만 원.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계정별 원장에서 불러왔던 금액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개가 제거당하고 나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이 5,150이다. 자, 그럼 요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합계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내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우선은 개인 경비 사용액 요 부분에 해당하는 260만 원부터 먼저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본문 따라하기 했을 때 했던 거, 근데 각각 이제 건별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 주어져 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거가 기업 업무 추진비 중에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증빙 뭐라고 주어졌죠? 누락분. 문제 이렇게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고 금액은 40만 원. 증빙이 없으면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서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 4번 코드 걸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표자님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쓰신 걸 법카 긁으신 거, 기업 업무 추진비, 대표이사 개인 사용. 얼마였었어요? 220만 원. 그 두 건이 합해져서 260만 원을 우리가 그 금액을 쓴 거고 대표자 상여소득 처분. 나머지는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요거 두 개 먼저 제거했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는 260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부분 한번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전부 다 3만 원 초과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초과 총 금액이 원래 계정별 원장에 있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260을 제거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5,150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서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5,15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에 100만 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얹어서 고민을 해볼 텐데 요 자리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140만 원짜리가 누구냐면 3만 원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등 미사용했대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이 260만 원에 녹아들어져 있는 40만 원은 증빙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40을 제가 뺄게요. 이미 제거했잖아요. 우리 송금불산입으로 학교 등록해서. 그럼 100만 원만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개인적인 개인 직원 카드 긁은 거 있죠? 100만 원. 요거 원래 법인카드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카드를 썼기 때문에 개인카드는 증빙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접대비 반드시 법인카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카드로 쓴 거 100만 원이 법카 코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안 끌려 들어왔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그동안 기출문제보다 조금 이제 하나가 뭔가 좀 생소한 게 느낌이 있네. 이렇게 단연간 기출문제 푸시다가 이런 건 내가 좀 기억해둬야겠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따라서 260만 원 제거된 부분 때문에 계정별 원장에서 금액이 빠져서 5,150이고 여기 5,150 중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이미 40만 원 제거했으니까 40만 원 뺐는데 법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개인카드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들어가야 돼서 100만 원을 더해줬다.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부분 200만 원이 또 한 번 합계 등록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기준금액 초과 3만 원 초과 카드 미사용 자리입니다. 따라서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으로 2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미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증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인카드를 사용 안 하고 다른 증빙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도 초과액은 여기서 따지시는 게 아니고 갑지에서 따지시는 거니까 갑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갑지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이제 5,150만 원 중에서 이렇게 따지시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만 원 부분은 방금 우리가 개인카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빠져서 4,950 가지고 한도를 따지게 되겠다.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3,600만 원 끌고 왔고 앞에 수익금액에 일반 수익금액과 이제 특수관계인 수익금액 넣었으니까 수익금액 관련돼서 쭉 한도가 계산이 되었고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가 적요 8번 코드에서 끌려 들어왔으니까 그 관련된 한도도 계산이 돼서 실제로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은 요 정도 되더라. 4,312만 8,158원. 그런데 우리는 4,950이나 썼더라. 이 두 개를 빼보죠. 4,950 빼기 4,312만 8,158원. 그러면 얼마가 나왔다? 이 돈이 나왔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 637만 1,842원은 합계 등록 버튼 누르면 마지막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637만 1,842원이 나오니까 이걸 마지막 조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됐습니다. 6371842 이것도 역시나 사용은 했지만 한도에 초과된 거니까 기타 사외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4가지 조정사항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 증빙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 40만 원 상여 처분했고요. 대표자 개인적으로 쓰신 거 220만 원 대표자 상여 처분했고요. 그리고 이 200만 원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하신 거 우리가 법카라고 코드를 걸었지만 잘못된 거 접대비는 개인카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규 증명으로 따라서 기타 사외출로 송금 불산일 그리고 얘는 제대로 잘 3만 원 초과 법정 증빙 서류 갖추었지만 우리 수익금액이나 기타 등등 문화접대비 한도 부분들 다 따졌는데 너무 많이 썼구나 해서 제거당한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각각 항목별로 조정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우리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조회하셔서 갑지에 가셔가지고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컨트롤 C 되면 컨트롤 V 해주시고요. 29번은 갑지에 가셔가지고 2번에 기준금액 초과 기업 업무 추진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이거 송금 불산 입된 거 금액 컨트롤 C 되면 컨트롤 V까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보셨던 금액들 다 느낌이 조금 오시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한도 초과액 마지막에 했던 거 요거 한번 3가지 답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번 문제 요거 저장하시고 갑지 가볼게요. 갑지에서 번호를 몇 번을 물어봤냐면 1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 금액 얼마인가? 컨트롤 C 5,150만 원 컨트롤 V 답안란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의 답은 5,150만 원. 29번 갑지에서 2번 기준금액 초과 기업 업무 추진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송금 불산입된 거 200만 원 요거 개인카드 사용하신 거였죠. 컨트롤 C 하시고 29번 답은 200만 원.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14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앞서 비교해 보셨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이게 한도였었어요. 컨트롤 C 하시고 14번 요거하고 비교해서 요거요. 14번 한도 초과액 컨트롤 C 하시고 637만 1,842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문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관련해서 답 산출해 봤습니다. 요거 기업 업무 추진비 저장해 주시고요. 닫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가 주어졌는데요. 우리 가지급금 등 할 때 보면 원장에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쭉 끌려 들어오는 거 해보셨을 텐데 이 문제 주어진 거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가지급금에 대표이사하고 직원분이 주어졌습니다. 대표이사 김지민 씨의 가지급금 내역 3건 하고요. 사원 김성실 씨의 가지급금 내역 1건인데 사원은 전세자금 대여액이래요. 여러분 우리 직원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여해 준 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따라서 누구 것만 하면 돼요? 대표이사 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가수금은 대표이사 거니까 그대로 또 끌려오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입금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차입금 주어진 자료 보니까요. 먼저 장기차입금 쪽에 제일은행 거 하고요.
단기 차입금 쪽에 농협은행 거 주어졌는데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빌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율 5.4%, 제일은행은 5.4%네요. 농협은행은 4.8%.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할 때 이렇게 빌린 부분들에 대해서 평균 내가지고 이자율을 적용해서 가지금 인정이자 하겠다. 이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잖아요. 문제 보면서 한번 이 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무조정 참고자료 자료 1번과 2번은 가수금과 가지급금 사원 빼고 대표이사 거 끌고 오는 것만 하시면 되겠고 자료 3은 차입금이다. 회사는 최초로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였고요.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 이자율 4.6%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선택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제일은행에서 차입하신 거는 5.4%, 농협은행에서 차입하신 거는 4.8%. 당좌대출 이자율이 더 낮죠. 그러니까 뭘로 가겠다?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겠다. 요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요거 체크하신 거 4.8%와 5.4%보다 당좌대출 이자율이 4.6%로 낮으니까 그걸로 가시면 되겠고요. 가지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대표이사의 가지금과 가수금은 상계에서 적수계산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오죠. 사원 김성실은 중소기업의 근로자이고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여한 부분들을 가지금 인정이자 안 따지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수행과제 1, 2, 3, 4, 5까지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 3번에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로 이용을 할 거고요. 법인세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인정이자를 하시오. 그래서 지금 인정이자가 입금으로 산입되잖아요. 우리 어떤 걸로 하기로 했어요? 낮은 이자율로 해서 법인세가 이제 최소화 부담되는 거 낮은 이자율의 인정이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정이자 계산에 조정 대상 금액 계산하시고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각 건별로 세무조정하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류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탭을 보시면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 가지급금, 가수금, 적수계산, 인정이자 계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적수계산은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이용하시면 되고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은 우리가 이제 차입금에 대해서 평균 내시는 부분들 따져보시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보다 당좌대출 이자율이 더 적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및 가수금 선택 누르셔가지고요. 먼저 1번 자리에 대표이사 거 가지급금, 가수금만 끌고 오시면 되겠죠. 직책은 대표이사, 그리고 조남이 김지민 대표님 이렇게 가시고 상단부에 보시면 우리가 계정별 원장 데이터를 끌고 올 수가 있어서 예스 눌러주시면 김지민의 가지급금의 적용 1번과 4번 코드에 의해서 불러오기가 이루어지면서요. 문제 주어진 거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대여 8천만 원, 그리고 6월 30일 회수 1,500만 원, 10월 10일 대여 500만 원 자료 일치됩니다. 가수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에 가수금 2천만 원, 그리고 3월 20일에 상환액 2천만 원.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제 당좌대출 이자율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전체 임명 불러오기 예스 확인하시면 이렇게 김지민 대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인정이자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인정이자 계산 부분 보니까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마이너스가 돼서 차감적수, 가지급금 적수 빼기, 가수금 적수에서 14번 란에 들어왔고요. 당좌대출 이자율 4.6%에서 우리가 여기 탭에서 작업을 할 때 당좌대출 이자율에 불러오기를 했기 때문에 인정이자에 4.6%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했더니 인정이자가 180만 9,836원이 나왔더라. 회사에서 따로 이자를 받으신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단부에 합계 등록 눌러서 대표이사 거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액 180만 9,836원은 대표이사가 혜택을 본 거니까 4번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마무리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이 서식지 역시도
문제와 관련된 게 바로 있을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32번 문제, 33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조회하셔가지고요. 김지민 씨의 14번 차감적수 이건 객관식이니까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14번에 김성실 씨의 차감적수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김성실 씨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잖아요.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0원? 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의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입금 산입 소득 처분할 금액 앞서서 여러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1번, 32번 객관식으로 클릭해 주시고 배점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 여셔서 답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번요. 대표이사 김지민 씨의 차감적수 14번 란에 여기 있네요, 여러분. 144억이네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직접 써주셔야 되겠네요. 숫자 조심해서 써주세요. 아, 객관식이었죠, 여러분? 어찌됐든 제가 정보를 보여주겠습니다. 144억. 그런데 우리 답은 객관식이니까 이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2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도 객관식인데 우리가 김성실 씨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 안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0이라고 해서 1번에 있었죠, 여러분? 1번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금으로 산입 합계 등록 여기였죠? 입금으로 산입하는 컨트롤 C 180만 9,836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서식지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저장 버튼이 없으면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번째 서식지는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주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은 기부금 명세인데요. 기부금 지금 날짜별로 주어진 거 보니까 저교에 이렇게 특례 3개 하고요. 일반 2개 하고요. 대표이사 종친회 회비가 기부금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친절한 자격증 이번 회차는 이게 특례 기부금인지 일반 기부금인지를 문제 저교에 다 써줬네요. 그럼 여러분 저희 선택할 때 그냥 보고 이거 특례, 일반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사립대학 연구비, 모금행사 기부한 강원도청, 수재민 돕기 성금 MBC 요거 특례 기부금, 한국장학회의 장학재단 기부금, 일반 기부금, 서울 천주교 이거 이제 신앙 쪽 종교 쪽 관련된 거 일반 기부금. 자, 그런데 종친회는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내셔야 되는 부분이지 회사가 기부금으로 개인 거 종친회비를 내면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타로 우리가 넣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특례 3건, 일반 2건, 기타 1건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계정변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하면 기부금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끌려오겠고요. 기부처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을 생략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2월 결손금은 없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이 2022년도에 법인세법 제22조 2항 1호에 따른 특례 기부금 1,200만 원 넘어왔는데 이미 700만 원은 기존에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여러분? 500만 원 남아있네요. 그 500만 원이 이번 연도에 이제 공제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볼 거고요.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가감 소득금액 여러분 이거 왜 주어졌어요? 우리 기부금은 앞에서 우리가 합계 등록 버튼을 이용을 해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자리에 금액 넣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차가감 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진 자료를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그러면 이 서식지에 들어가서 불러오시게 한 다음에 저장하시고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모든 수험생분들이 이거를 자기 거 가지고 하면 사실 답안 산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주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 자리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 해볼 거고요. 기부금 계정 이외의 기입력된 자료를 이용을 하시고요. 수행과제 1, 2 진행해 주시는데요. 기부금 명세 작성하시고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각 건별로 하나하나 기부금 세무 조정해 주시고요. 기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이거 가지고 해라 라고 주어졌어요. 소득 금액 반영하시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마트 프로그램의 세무조정 원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황 색깔 1, 2, 3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죠. 먼저 기부금 명세서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불러오기 예스 확인하시면 이렇게 방금 보셨던 자료들이 주어지고요. 우리 저교에 써져 있던 힌트를 가지고 유형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사립대학, 연구비, 특례, 모금행사, 강원도청 특례, MBC 수제면도기 특례, 한국장학회 장학재단 일반, 종교단체 천주교 일반, 대표이사 종친회 이거 아예 기부금으로서 효력 없는 거 4번 기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나면 대표이사 거가 여기서 벌써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합계 등록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기타 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 500만 원 많이 하셨네요. 요거 송금불산입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이사 종친회비 500만 원, 대표이사 개인적인 상여 혜택 소득 처분 가시면 되겠죠. 이게 제거가 됐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는 실제로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들어가는 약식 합계 등록인데요. 아예 기부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금산입 금액에 이제 조정되는 부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에 들어오는 거에 아예 기부금조차 아닌 건 여기서 조정을 하시게 되고요. 닫기. 자, 이제 다시 메인으로 가요. 하단에 1번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부금 송금산입 한도액 계산으로 이동합니다. 가셔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데요. 앞에서 입력하셨던 내용에 의해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그리고 뭐 종교단체 해가지고 일반까지 해서 쭉 세팅이 됐고요. 지금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소득금액 계산 내역 및 조회 요 부분에 원래는 우리가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이제 법인 조정을 할 때는 이걸 인위적으로 주지 않고 법인 조정의 법인 조정 투 메뉴에 요 메뉴 세액 조정 계산서에 들어간 그 메뉴를 저장을 해서 이쪽으로 자동으로 끌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누르셔가지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당기 순이익이 문제에서 2억 2천 220 570971 얼마가 주어졌냐면요. 정확히 써주세요. 2억 2,057만 971원이 주어졌고요. 자, 입금산입 요거 세무조정. 방금 여러분 저희 주어진 금액에는요.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주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밑줄이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수험생분들이 좀 조심해 주십사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틀리세요.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리에 방금 저하고 얼마 하셨어요? 플러스 500만 원 하셨죠. 근데 이 500만 원이 반영되기 전이다라는 거죠. 그럼 입금산입 자리에는 이 두 개가 더해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더해진 거니까 얼마가 들어가요? 8,752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를 많이 수험생들이 틀리세요. 그래서 요거 꼭 내 걸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그냥 8,252만 원 넣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상자에서 생각하신 후 500만 원 더해서 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8,700, 500 더해졌으니까 52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송금산입은 그대로 조정 없었으니까 3,4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가감 소득 금액이 주어지게 됐고 지금 우리 기부금 합계 금액은 5,100만 원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5,100만 원이 여러분께서 이 물음표에서 작업하셨던 이 금액 있죠. 5,600 중에서 누구 빠진 거. 이거 500 빠진 거. 이거 아예 기부금조차 아니니까 이 500 빠진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기부금이잖아요. 물론 성격이 조금 특례냐 일반이냐 이거지만 따라서 그 금액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5,100만 원으로. 그래서 여기 5,100만 원 보여지신 금액이 거기서 온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동으로 알아서 특례와 일반 자리로 쭉 세팅이 됐고요. 우리 여기 주황색 2번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사업연도 쪽에 우리 주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2022 사업연도에 2월 결손금 부분에 대한 거는 없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명세가 있다라고 주어졌었죠. 2022년도 첫 번째 법인세 제24조 제2항 1호에 따른
특례 기부금 1번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최초의 한도 초과액은 1,200만 원이었는데 이미 앞서 혜택을 받은 기공제액은 700이다. 그래서 얼마 남은 거예요? 500 남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부금 사용했던 툴에 의해서 이 500만 원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2월 잔액 중에서 송금 산입액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 있죠. 그래서 5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송금 추인액 자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 맨 위에가 이제 1번에 해당되는 법인세법 제24조 2항 제1호 특례기부금 송금 산입액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한도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제로 우리는 1,500만 원 썼는데 한도액이 이게 얼마예요? 1억 6,200, 뭐 요 정도의 숫자 큰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500만 원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인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우리 한도 초과액이 토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주황색 3번, 주황색 4번, 주황색 5번, 주황색 6번에서 한도 초과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요 금액이 20번의 한도 초과액으로 주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사실은 3번, 4번, 5번, 6번은 눈으로 쭉 앞에서 세팅만 잘 해주시면 확인만 좀 하시고 실제로 기부금 2월 부분에 대한 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법인세 저하고 본문 따라하기 공부하실 때 실제로 이 합계 등록은 여러분 뭐예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송금산입하고 쭉 가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어디로 가요? 그 밑에잖아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법인조정,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여기죠, 여기. 일로 들어와요. 새로 불러오게 하면. 그러니까 또 어떤 수험생분들은 나는 다른 거 했던 것처럼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왼쪽에 송금 불산입 자리에 넣는데 왜 답이 틀립니까? 얘는 이 자리로 안 들어가고 기부금 한도 초과는 이 자리로 따로 들어와요. 그래서 합계 등록 안 하신 거예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되겠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문제 뭐가 주어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1. 소득금액 개는 얼마입니까? 라는 게 34번 문제로 주어졌고요. 35번 문제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송금 불산입 상여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반영한 금액 얼마인지 금액 물어봤고요. 20번에 기부금 조정명에서 한도 초과액 얼마인지 한도 초과액 합계 물어봤습니다. 프로그램 여셔서 34, 35, 36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1번 소득금액 해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네요. 3억 2,459만 971원 되겠습니다. 답안란에 34번 란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요. 35번 란은 우리 합계 등록 눌러가지고 상여로 소득 처분한 거 대표이사 종친회 회비 500만 원 컨트롤 C 하시고요. 35번 답안란에 컨트롤 V. 자, 36번은 20번에 한도 초과액 물어봤죠. 이거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 있죠. 554만 903원 되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기부금 3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거 저장하시고 참고했던 자료들 다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는 5번째에 가산세액 계산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과 자료 2번 자료가 주어졌는데요. 먼저 자료 1번 자료 볼게요. 각종 계정 과목 4가지가 주어지고 금액이 주어지면서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러분 우리 이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율을 곱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10% 뜯어가는 그거잖아요. 그거 우리 차변의 세인가원과금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가산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건데 여러분 이거는 부가세법 툴에 의해서 정확히 지금 한 부분들이잖아요. 문제가 없죠. 이거 가산세 대상 아닙니다. 두 번째 외주가공비. 한솔기업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을 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미제출했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거 경비등 송금명세서 관련해서
TAT 2급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금하셔서 그 상대방의 계좌번호까지 다 입력하시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경비등 송금 명세 제출분이라고 넣어서 가산세 대상 아닌 걸로 코드 걸고 경비등 송금 명세서 내역 넣으시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얘는 미제출했으니까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사업소득은 원천인수 영수증으로서 이제 가름을 하는데요. 소득세법상 원천인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인수세액을 신고했고 그러면 원천인수 이행상황 신고서 있겠고 문제 없겠죠. 그럼 가산세 대상 아니다. 자, 그다음에 소모품비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을 했는데 이걸 거래명세서만 수취하고 나머지 뭐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이라든지 현금성 수취 안 했으니까 가산세 대상이죠. 요거 2개만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자료 2번은요. 우리 각종의 이제 업무를 보다 보면 지급명세서나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법 규정을 지켜야 돼요. 이를테면 근로소득 우리 직원들 급여 준 경우 일용직 급여든 상용직 급여든 간이지급 명세 제출 기한이 있어요. 근데 아예 제출을 안 했대요. 2천만 원. 그런데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어머 깜빡하고 직원이 아파서 제출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워낙 제출할 게 많아요. 저도 일하다 보면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을 조금 깎아주거든요. 그 1개월 이내 제출로 가산세율 넣어볼 거고요.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상환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미제출했대요. 1,000만 원에 대한 변동사항. 제출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이니까 이것도 약간의 퍼센트를 낮은 퍼센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료 1과 자료 2는 가산세 대상 내역인데 제시된 자료 외에는 가산세 대상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가산세액을 계산하시고요. 경과일수를 파악해서 가산세율을 감면 적용해라. 이 경과일수는 1개월 이내 요 관련된 거고요. 가산세액을 법인세 과소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해 주라고 합니다. 1, 2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의 가산세는 법인 조정 1, 2 중에서 어디 있어요? 2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산세 계산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로 3만 원 초과인데 왜 제대로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 이 부분이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금액 우리 얼마예요? 외주 가공비 500만 원과 소모품비 20만 원에서 520만 원. 요거 2% 가산세예요. 그래서 10만 4천 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 2번에서 근로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 요거 제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미제출했대요.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여기 있네요. 간이지급 명세서 자리에 가셔가지고 미제출 금액에다가 얼마를 쓰시냐면 2천만 원을 쓰시는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여러분 하단에 메시지창 보이세요? 메시지창은 기본적으로 여기 10,000분의 25라고 되어 있는 게 1번 코드예요. 그런데 2번 코드라고 여기 하단의 메시지창을 보시면 여기 2번 코드라고 보여지시죠, 여러분? 2번 12.5, 10,000분의 12.5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보여지시죠? 요거. 그래서 여기를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작업하실 때 서식지가 너무 복잡한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단의 메시지장을 보시면 돼요. 2번 바뀌죠? 10,000분의 12.5로. 1개월 이내에 제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000원 산출되네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미제출했어요. 얼마요? 1,000만 원. 요것도 1개월 이내니까 1000분의 10인데 1번이 1000분의 10이고 2번이 1000분의 5예요. 그럼 여기도 2번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1000분의 5로 바뀌어요. 얼마예요? 5만 원. 자, 토탈 합계 얼마 나왔습니까? 17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수행과제 1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이 뭐였냐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여기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반영이 되는 일정 부분들이 있겠지만 숫자가 좀 여러분하고 이제 실제 시험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아까 여기도 달리 주어졌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산세에 가면 17만 9천 원 요렇게 반영해 달래요. 그래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서도 한번 열어놔 볼게요. 마지막 문제 뭐가 주어졌나?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가산세 계산서에 가셔서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얼마인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고요. 38번은 지급 명세서 관련 가산세 소개 금액 두 건이 있었죠. 그거 확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39번은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24번 가산세 금액만 확인해봐라. 이게 작성하면 자동 저장돼요. 그래서 불러와줘요.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져 있던 문제 같은 경우는 37번에 이거죠, 여러분.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에 컨트롤 C, 답안란에 컨트롤 V 37번입니다. 자, 38번 되겠습니다. 38번에 가산세액 소개 금액은 얼마인가?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가 요거네요. 지급명세서. 그리고 주식 등 변동 상황은 이거였었죠. 얘는 지급명세서를 물어봤네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안 물어보고. 그럼 정확히 이름 보셔야 되겠어요. 지급명세서라는 글씨, 이 상황명세서는 문제 안 나왔네요. 지급명세서 관련된 가산세 소개 금액 여기 있네요. 25,000원. 25,000원. 여기 위에 거 컨트롤 C 하셔도 되겠죠. 똑같은 금액이니까 38번은 25,000원. 마지막 39번 문제는 124번의 가산세 개 우리 앞서 요것만 보자라고 했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마지막 답안란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풀었던 문제들 모두 마무리해서 이렇게 각종 답안란에 내용을 쭉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이렇게 I can TAT 1급 78의 기출문제 풀면서 혹시 답안을 다 맞추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70점 만점 맞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막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 사실 아는 것도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럼 어깨 힘 좀 풀고 다리 힘 좀 풀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를 믿고 내가 분명히 평균 70점 이상, 아니 80점 이상, 90점 이상 맞을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김혜수가 얘기했던 천 단위 구분 기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그동안 풀어봤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중학교 줄노트 같은 데다 이렇게 기출문제 풀면서 이렇게 쭉 78회는 이게 특이했어 이렇게 특이했어 해놓으셨다가 시험 보시는 날 그 노트만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I can TAT 1급 78회 기출문제 실무 쪽 파트 법인세 관리까지 함께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번 시간도 마지막까지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